예.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원래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북미 회담이 작년 6월 12일 날 처음으로 열렸고, 금년 2월 말에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북미 간에 그 회담을 하도록, 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예. 한국이 끼어가지고, 한국이 그러니까 길잡이, 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3자 구도로 이 북핵 문제, 협상이 전개돼 왔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뛰어드니까, 그리고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겠다, 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사자가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회담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가면은 우리 정부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의식해서 북한보다는 중국과 또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그 재미 없어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죠. 네. 사실 북한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야 이제 북핵 협상으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되니까 북중 간의 관계를 이렇게 과시하는 게 양자 간에 뭔가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글쎄, 그러니까 자기들 계산으로는 그 남는 장사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로서는 좋지 않다 이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 네. 북핵 문제는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이 없는데 왜 끼어드는가 해서 좀 시큰둥할 겁니다. 예,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정세현 지금 전 예. 말하자면 그동안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뭐 협상이라고 할까 회담에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주연이었었어요, 사실상. 주연이었다. 예. 주연이었죠. 근데 지금 주연이 둘로 되려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책 빨리 수립해야 된다. 뭐 장관이 지금 축사하러 다닐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땅히 우리가 대책이라고 마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빨리 지금 중국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를 그냥 이렇게 그들의 발표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중국의 대사관도 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뒤에서 백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지만 평화체제 문제를 또 중국이 거론할 텐데, 네. 거기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걸 좀 수소문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중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한미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기 전에 한중 간의 채널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외교부에서 할 얘기지만, 예. 외교가 그런 거 하면 종합적으로 대책 세울 때 이게 남북 문제니까, 남북 문제와 관련되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런 걸 주도해야죠, 사실은. 주도해야 된다. 예. NSC 회의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회의를 주재할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은 통일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활용하고 미국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판이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문 대통령이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침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도 지금 정세현 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맥락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별개죠. 역할하고는 별개고, 지금 사실은 28, 9일은 오사카 회의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못 움직이는 거고. 오사카 회의라는 건 이제 G20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27일까지만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2부터 27일까지가 그죠? 2, 3, 4, 5, 6, 7, 딱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은 뭐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은 가능하죠. 작년에 2차 남북 회담이 그런 식으로 열렸죠. 하루 만에 바로. 그렇죠. 예, 5월 26일 날.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죠. 예. 되면 좋죠, 야. 되면 좋은데 북한 입장에선 좀 꺼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또 G20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테니까 뭔가 이제 메시지가 갈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가 갈 텐데, 그러면 결국 이중으로 메시지가 가는 셈이니까 북한도 좀 남북 정상회담은 이 상황에서 꺼리지 않을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 시진핑을 통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즉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입장에서 조금 변화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예. 미국이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시진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간에 그 인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얘기는 없죠. 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겁니다. 한다면. 예. 북중회담의 결과가 양국의 언론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뭐 나온 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이번 북중회담의 경제 협력이 안전보장과 함께 중점 논의됐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측이 아니라 그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시진핑 네. 주석이 조선 측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적극 돕겠다. 이건 안전은 미국으로부터의 소위 그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겠다는 얘기고, 예. 또 하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얘기는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작년 4월달에 그 도보다리 대화에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시작한다면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따라 배우겠다는 얘기를 했고, 중국의 발전 과정을 따라 배우겠다고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수행원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펑이라고, 이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데 그동안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 작년에 3번인가 4번인가 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배석을 안 했어요. 이번에 일부러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북한에 전수해주는 그 창구 역할을 하러 온 거고,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학습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하리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목할 만한 대목이에요. 예.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는 이제 경제협력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 실제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과연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했을지 이게 참 궁금한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게 살아 있고, 그리고 겹겹이 이제 미국이 추가해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지금 계속 겹겹이 쌓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에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배운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개혁과 개방이라고 두 개로 나눌 때, 제도 개혁을 중국식으로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죠. 돈 들어가는 문제 아니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개방의 범위도 중국이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개방을 해서 그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느냐. 핵 문제가 풀려나간다고 할 때 결국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들어올 테니까, 중국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펑이 이번에 수행원으로 왔다는 거, 국가 발전 계획위원회 주임 장관급입니다만, 그 사람이 그동안에 4번의 북중 정상회담 한 번도 배석을 안 했는데, 이번엔 특별히 수행을 해서 왔다는 것은 그런 중국식 발전 모델을
북한이 그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모델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넘어올 수가 있죠. 예. 개방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뭐 아주 제한된 범위 내의 지원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 중국식 개혁 모델 이거는 이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말씀하신 건데. 예. 또 한편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협상에 있어서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비핵화 협상에 중국의 등장 또 북중 간의 회담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금년 연말까지는 미국이 셈법을 바꾸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지난 4월 10일 날 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 4월 12일 날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나오라는 얘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그 기조는 시주석을 만났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시주석은 쉽게해서 좀 중국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 네. 발을 담그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은 아직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미국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맞아 그게 안 되면 내년부터는 당신하고 손잡고 새로운 길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도 있었고 그 4명 중에 2명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한국당에서는 이게 이제 강제 북송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강제 북송이라니 그거는 그 억지를 써도 그런 억지를 쓰면 됩니까? 아니 4명이 와가지고 2명은 여기 그 남겠다고 했고 예. 2명은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강제 북송을 시켜요? 결국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남고, 이해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 걸 가지고 무슨 강제 북송이라니 참 강제로 옥류에 못 가겠다면 모르죠. 예. 강제로 못 가겠다면 뭐 얘기가 되지만은 강제로 북송시키다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